밤마다 귀신이 보인답니다. 그러길래 아니 귀신이 안 보이는 게 더 이상할 것 같은데요. 귀신 보인다. 누구 얘기일까요? 희대의 연쇄살인마. 이 사람 이야기입니다. 부유층 노인들과 20대 여성 등 19명을 연쇄살해하고 암매장한 용의자 유영철이 검거됐습니다. 유영철. 공식적으로 확인된 살인만 20건. 대한민국 최악의 연쇄살인마라고 불리는 유영철 관련 소식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밤마다 귀신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유영철은요, 2003년부터 2004년까지 1년 동안 여성과 노인 등 무려 20명을 이제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인데요. 이런 유영철의 교도소 생활이 전해진 겁니다. 과거 유영철과 7년간 매주 4시간씩 면담을 했다는 전직 교도관이 밝힌 내용입니다. 유영철은 수감 이후에 시뻘개진 눈으로 자신을 찾아와서는 요즘 잠을 잘 못 자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요. 왜 그러냐 이유를 물었더니 밤마다 피해자들이 귀신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이 귀신으로 나타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오랜 기간 유영철과 직접 면담을 했었던 전직 교도관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단둘이만 이제 앉아서 상담하고 이제 그런 관계였죠. 시신에 못 찾은 그 여인들이 자꾸 이렇게 보인다. 그래서 잠을 좀 설치고 있다. 문득문득 이렇게 화장실을 보면 밤에 여인의 모습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자기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특히 시신을 못 찾은 피해자들이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건가요? 네, 이 이야기를 전한 전직 교도관 이윤희 씨에 따르면 이제 유영철이 독거실 내에 화장실이 있는데 밤마다 그 천장 쪽에서 3명에서 4명 정도의 귀신이 나타난다.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한테 피해를 본 사람들 20명의 부녀자가 사망해서 검찰에 기소를 당했다고 하는데 아직 찾지 못한 시신이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교도관이 당시에 어디다 묻었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유영철이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묻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장 검증 때 거기까지 가긴 갔었는데 시신 3곳 정도를 못 찾았다. 그래서 그때 못 찾은 시신들이 지금 귀신으로 날 찾아오고 있다. 그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글쎄요. 이게 죄책감 때문일까요? 범죄 프로파일러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이 피해자가 나올까봐 잠을 못 잔다고 하는 거는 그건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이 그 죄책감 때문에 잠을 못 자면 그 넋을 달래주기 위해서 시신이 있는 곳이라든가 알려주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뭐 이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유영철의 음흉한 속셈이 너무 가증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지금 시신을 못 찾는 건데요. 본인이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죄책감이다라고 보긴 좀 어렵다는 분석이군요. 그렇죠. 죄책감이라 반성이라고 하면 시신을 묻은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진심으로 참여하고 속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피해자들의 넋이라도 위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 유영철을 면담한 이 프로파일러라든가 전문가들의 얘기에 따르면 그야말로 전형적으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이코패스였다는 겁니다. 심지어 피해자 유족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도 반성이나 참여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들 탓으로 돌리고 조롱하는 내용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가족, 자신의 아들만 생각을 하고 내 것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뭐 귀신이 나온다 이런 황당한 소리가 진정한 반성이나 참회에서 나온 얘기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된 유영철의 살인 피해자는 현재까지 알려진 게 20명입니다. 하지만 유영철은 경찰에 내가 죽인 사람은 30명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대요. 유영철을 검거한 형사의 이야기로 들어보시죠. 처음에 저한테 30명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2003년 9월 달에 소위 서울에 4대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신사동, 삼성동, 구기동, 해화동. 이 가정집을 글자 그대로 묻지마 살인 사건으로 무조건 다 때려 죽인 거예요. 그래서 모두 11명이 죽었습니다. 이 교회나 주로 그 주변 부촌에서 주로 이게 상대로 다 죽였거든요. 자백을 받았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사건,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유영철이
피해자의 지인에게 뭐 편지를 보냈다던데 그게 공개가 됐었어요? 네, 맞습니다. 서울신문의 보도로 알려진 내용인데요. 2004년에 유영철로부터 자신의 여자친구를 잃은 남성이 5년 전부터 유영철과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배우 김윤석 씨가 연기를 했던 영화 추격자의 주인공 실제 인물로 알려진 남성인데요. 이 남성은 자신의 여자친구 외에도 자신과 같이 일했던 업소 여성들 중에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유영철에게 계속 편지를 보내고 답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편지에서 유영철은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에 대해서 약쟁이일 뿐이다, 이렇게 비하하기도 했고요. 파악되지 않는 피해자의 시신 행방에 대해서 더 밝혀지면 충격적일 것 같아서 묻고 가기로 했다. 내 자식들을 생각하면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답장에 적었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답장에 뭐라고요? 내 자식들? 예, 그렇습니다. 유영철은 이 편지에서 냉혈하니 자식들 때문에 주저한다라고 하면 코웃음을 치겠지만 이 자식들이 새로운 사실을 뉴스를 통해 듣게 된다면 다시 흔들릴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증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우리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인데 지금도 아들은 여전히 나를 괴물 취급한다. 그리고 딸은 나를 불쌍한 인간일 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자조 섞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프로파일러는 사이코패스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사이코패스들이 자기 자식에게는 굉장히 끔찍하게 생각하면서 애지중지하는 성향을 보인다고 하는데, 아, 그렇군요. 사이코패스들이 또 자기 자식은 중요한 줄 아네. 그렇습니다. 그게 아이러니인데요. 그래서 유영철 그리고 강호순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름이 알려진 연쇄살인마들이 자식에 대한 집착적인 감정을 보인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예. 대한민국 최악의 연쇄살인마로 꼽히는 유영철이 자기 자식만큼은, 자녀들만큼은 누구보다 끔찍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체포 당시 유영철의 모습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동분 맞습니까? 네, 범행 동기 중. 맞아요? 노인들도 죽인 거 맞아요? 노인들도 죽인 거 맞아요? 지금 심정이 어때요? 보도 나간다릅니다. 체포 당시 유영철이 꺼냈던 말이 상당한 파장을 불러오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이 엄청난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거나 죄송하다 이런 한마디를 하기는커녕 부유층은 각성하고 여자들은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마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게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던 것이 자신의 잘못을 이 반성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이 피해자 탓을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이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충격에 빠뜨렸던 희대의 연쇄살인 사건 2004년 7월에 유영철이 체포되면서 전모가 드러나게 됩니다. 4개월 동안 특정 손님의 전화를 받고 나간 출장 마사지사 여성들이 줄줄이 사라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한 이른바 보도방 업주의 제보로 인해서 이 전모가 드러나게 된 건데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한 남성을 긴급 체포했는데 미제 사건으로 묻힐 수 있었던 희대의 살인마 바로 유영철이 체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사 결과로 밝혀진 유영철 범행 수법이요. 당시 사회를 정말 놀라게 했던 것이 주로 부유층과 여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데 2003년 9월에요. 서울 강남에서 모 대학 교수 부부를 첫 번째 희생양으로 삼아서 살인 행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중순까지 일대 부유층 주택가를 돌면서 무려 9명을 굉장히 잔혹하게 살해를 했고요. 이듬해에는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여성 11명을 살해를 했고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안매장했습니다. 이 살해 경위라든가 이후의 안매장 경위를 살펴보면 굉장히 수법이 잔혹해서 더욱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혼을 통보받은 뒤에 살인을 결심했다 이렇게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평소 지니고 있던 부유층이나 여성들에 대한 비뚤어진 불만이 연쇄살인의 강력한 동기가 됐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